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복잡한 법원 판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이번에 살펴볼 판결문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공사대금 관련 사건입니다. 사건 개요.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A라는 원고와 B 주식회사라는 피고입니다. A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B 주식회사는 건물을 짓는 회사인데요. A는 2021년 12월 16일에 B 주식회사로부터 시흥시에 있는 건물의 증축공사 중에서 습식공사라는 것을 맡았습니다. 습식공사란 벽돌을 쌓는 조적공사, 벽면을 매끄럽게 하는 미장공사, 물이 새지 않게 하는 방수공사를 말해요. 이 공사의 기간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였고 총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억 8,084만 원이었습니다. A는 약속한 기간 안에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. 공사대금 지급 현황. B 주식회사는 A에게 공사대금을 여러 번에 나눠서 지급했어요. 2022년 1월 14일에 3,500만 원, 2022년 2월 3일에 5천만 원, 2022년 3월 31일에 2,800만 원, 2022년 6월 2일에 2천만 원. 이렇게 총 1억 3,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. 그런데 원래 약속한 공사대금은 1억 8,084만 원이었으니 아직 4,784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. 원고 A의 주장. A는 법원에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. 첫째,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 4,784만 원을 달라는 것이고, 둘째, 시멘트 벽돌 자재대금 554만 4천 원을 추가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. A는 시멘트 벽돌에 대한 견적서를 2021년 6월경에 작성했다면서 이 자재대금은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. 법원의 첫 번째 판단. 법원은 A의 첫 번째 요구, 즉 미지급 공사대금 4,784만 원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두 번째 요구인 추가 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법원이 보기에 공사계약서에는 자재대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조적공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벽돌 자재비는 이미 공사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. 또한 견적서는 계약보다 먼저 작성된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별도 지급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. 피고 B 주식회사의 반박. B 주식회사는 A가 시공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외벽과 천장의 마감이 불량하고 외벽과 옥상 바닥에 균열이 생겼으며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지하층 방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. B 주식회사는 이런 하자를 고치는데 4,859만 5,600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 금액만큼 공사대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법원의 두 번째 판단.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B 주식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물의 하자가 정말로 A의 잘못된 시공 때문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의 비용이 들었는지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최종 판결. 결국 법원은 B 주식회사가 A에게 4,78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여기에 더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. 지연손해금은 2022년 9월 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9월 10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됩니다. 또한 법원은 가집행을 선고했는데요. 이것은 B 주식회사가 항소를 하더라도 A가 우선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.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일단은 판결금을 받을 수 있어 A에게 유리한 결정이었습니다. 소송비용 분배. 소송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까요? 법원은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A가 나머지 10분의 9는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. 이렇게 나눈 이유는 A가 청구한 금액 5,338만 4천 원 중에서 4,784만 원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. 즉 A가 대부분 승소했지만 일부 청구는 기각되어서
그 비율만큼 소송 비용도 나누어 부담하게 된 것이죠. 마무리.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첫째,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. 둘째,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때는 그것이 정말 상대방의 잘못인지, 그리고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셋째,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정도에 따라 소송 비용도 그 비율대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. 오늘 복잡한 판결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. 법원이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오늘 판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